안녕하세요. 물질의 규칙성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은 빅뱅 이후 현재까지의 우주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각 시기를 A, B, C, D로 구분하였다. 아래의 그림과 같은 입자의 결합이 시작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전자가 결합돼서 원자가 되는 걸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 시기는 먼저 빅뱅 이후 그림의 B 시기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요. 원자를 형성한 시기는 38만 년 후, 그러니까 D 시기가 이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B 시기가 아니라 D 시기고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형성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게 수소 원자, 이게 헬륨 원자죠. 맞고요. 우주 배경 복사가 생성된 것도 맞죠. 결합하면서 불투명한 우주에서 투명한 우주로 변한 거죠. 전자에 의해서 빛이 반사되거나 반항이 휘거나 이런 방향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주 공간의 헬륨의 질량이 수소보다 커지는 시기이다. 헬륨의 질량은 항상 우주보다 헬륨의 질량이 항상 수소보다 크죠. 원자에게 더 무거우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시기에는 기본 입자로부터 양성자, 중성자들이 생성되었다. 맞죠? 이게 1초 전이죠. A 시기가 1초 전, 0초, 1초 사이에 기본 입자들이 생성되었고, 그리고 이제 B에서는 원자 핵 생성이 되었죠. 네. B 시기에는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의 개수비가 3대1 정도였다. 틀렸죠? 개수비니까요. 질량비가 3대1인데 개수비는 12대1 뭐 이랬던 것 같은 12대1네. 네, 그렇습니다. 빅뱅 후 3분이 지나면서 헬륨 원자핵의 생성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핵 3분이 되었을 때는 이제 핵이 합성되는 게 멈춰버렸죠. 그래서 디귿 선지도 틀렸다고 보여야 되고, 디귿 시기에는 우주 공간에서 빛이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제 38만 년 이후잖아요. 맞기 때문에 이때 우주 배경 복사가 생성된 거죠. 3번에서 그림은 태양빛의 스펙트럼에서 관찰되는 검은 선인 프라운호퍼선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프라운호퍼선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원소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랬네요. 먼저 기억은 이제 흡수선을 통해 태양의 대기 성분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당연한 말이죠. 태양 흡수선의 위치를 분석하면은 태양의 대기 성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빛의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이다라고 했는데, 보면은 지금 검정색 선이 나타나 있는 거죠. 흡수 스펙트럼이라 봐야 되고요. 디귿에서 빛 표면에서 관측되는 별빛의 스펙트럼에서 A와 B 선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맞는 선칙이죠. 왜냐면은 지구에는 공기, 산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A, B 선이 당연히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랬네요. 기억에 성운의 중심부에서 물질이 보이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주결성이 된다. 맞는 선지죠. 네. 성운의 중심, 그래서 중심부에 물질이 모이면서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원시 태양이 특정 온도에 도달하면은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태양이 형성되는 거죠. 가에서 나로 진행하는 동안 핵융합 반응에 의해 성운의 온도가 올라간다. 핵융합 반응에 의해 성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죠. 다해서 라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태양에서 가까운 지구와 같은 원시 행성은 암석 성분의 행성이 된다. 왜냐면은 이제 태양과 가까울수록 더 녹는 점이 높아져야겠죠. 그래야 더 무거운 애들이 더 가까이 당겨지고 이제 열을 더 버틸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디귿이 맞고요. 녹는 점이 높은 암석 성분이 형성이 돼야겠죠. 온도가 높으니까요. 그다음 리얼에서 과정 라에서 태양에서 먼 행성은 온도가 낮아 성장을 못하여 기체 성분의 작은 행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왜냐면은 라에서 태양에서 가장 먼 행성은 온도가 낮은 건 맞아요. 근데 그래서 녹는 점이 낮은 가벼운 기체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거대한 행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기억 디귿 1번이 됩니다. 5번 그림은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중에 한 우주론의 모형을 표현한 것이다. 이 모형이 설명하고 있는 우주론에만 해당하는 것은 보면은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 거니까 빅뱅 우주론이 해당하겠죠. 그래서 우주는 팽창한다는 기억 선지가 맞고 정상 우주론이 아니라 빅뱅 우주론이고 우주의 질량이 점차 증가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주 온도는 낮아지죠. 왜냐면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는 팽창하니까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하나 틀렸는데 기억이 틀린 게 왜 그러냐면은 이 모형이 설명하는 우주론에만이잖아요. 그래서 정상 우주론도 똑같이 우주는 팽창한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이 틀린 선지네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림은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입자를 순서 없이 배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어부커크가 2개 있는 거. 얘가 양성자고 얘가 중성자가 되겠죠. 가나가 결합하여 원자핵을 만드는 게 맞고요. 빅뱅 3분 후 가나의 비율이 3대 1이었다라고 했는데 비율은 이 중성자와 양성자의 비율은 6대 1이었죠. 네. 7대 1이었죠. 7대 1 죄송합니다. 7대 1이었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틀렸고 이게 틀렸고 디귿 가나가 결합하게 되면서 우주는 투명해졌다. 아니죠. 이 원자핵이 전자와 결합하게 되면서 우주가 투명해진 거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가는 스펙트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는 가의 결과로 나타난 스펙트럼 2가지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아무런 그런 중간 과정이 없었으니까 얘가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날 것이고 고온의 기체가 가로막았기 때문에 열이 방출하니까 방출선 그 다음에 저온의 기체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흡수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방출선은 니은에 해당하고 흡수선은 기억에 해당하죠. 그리고 보면 또 스펙트럼 선의 위치가 다 동일하죠. 그러면은 기체 A와 기체 B의 종류가 같았다고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7번에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은 A와 B가 동일한 기체인 게 맞고 A에서 연속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B에서 볼 수 있는 스펙트럼은 나의 니은이다. 이것도 맞아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수소 원자핵 4개가 합쳐져가지고 헬륨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그럼 질량의 결손이 생겼겠다는 거죠. 질량 결손. 그래서 질량은 가보다 나가 크다. 이게 틀렸죠. 결손이 일어났으니까. 별의 중심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매우 긴 시간 동안 일어난다. 맞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일어나니까요. 별의 일생 중에서. 그리고 이 반응은 별의 중심부 온도가 1억 켈빈일 때라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1000만 켈빈 이상이면은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요. 별의 내부가 불안정하여 평창과 수축이 반복된다. 틀렸죠? 별이 수소 핵융합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안정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지속해질 수 있는 거겠죠? 9번 그림은 원시 지구의 진화 과정을 단계별로 나타낸 것이다.
빛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지구의 온도 변화와 가와 나의 성분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되는 과정을 찾아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랬네요. 번에 이제 먼저 온도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시 지각이 생성되고 원시 바다가 생성됐다는 것은 이제 비가 내려가지고 지각 위에 물이 생겼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점점 온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온도는 낮아졌는데 성분 차이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이제 지구의 구성원소를 잘 보시면은 지각에는 철이 별로 없는데 이제 지구 구성 전체 구성 원소로 보면 철이 굉장히 비율이 늘어나잖아요. 그 말인즉슨 지구의 핵 부분에는 이제 철, 마그네슘과 같은 이런 무거운 원소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A 마그마의 바다에서 B로 넘어가면서 이제 무거운 철이 밑으로 내려가고 가벼운 산소, 규소 이런 애들이 원시 지각으로 올라온 게 위로 올라오면서 원시 지각이 생성된 거겠죠. 그래서 답 이 B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림은 빅뱅은 어느 시점에서의 우주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는 불투명한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자 핵과 전자에 의해서 빛이 반사되고 튕겨지면서 빛이 일직선으로 고르게 나가지 못한 거고, 나는 이제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원자가 생성되면서 투명한 우주가 된 거죠. 지금 보시면 빛이 곧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 선지부터 보면 가시계 우주는 빛이 직증할 수 없는 불투명한 상태였다. 맞죠? 니은 나에서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했다. 이것도 맞고요. 그리고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은 나 시기에 생성되었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나 시기가 이제 빅뱅 이후 38만 년일 때잖아요. 근데 이때 이전에, 그러니까 이 투명해지기 이전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은 이미 생성되어 있었고, 이제 나 시기일 때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된 것이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다음은 분광기로 여러가지 광원을 관찰하는 실험 과정과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분광기 실험 과정은 일단은 이렇게 되고요. 제가 직접 읽진 않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실험 결과는 그림은 나를 제외한 나다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백열등은 안 보여줬는데 이제 태양빛, 그다음에 수소기체 방정관, 저온의 기체관을 통과한 백열등, 이걸 일단은 통해서 저온의 기체관에 들어있는 기체가 수소라는 점, 그리고 수소가 태양의 대기를 구성하는 원소 중 하나라는 점을 저희가 먼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백열등은 이제 알려주지 않았네요. 하지만 저희는 알 수 있죠. 왜냐면은 백열등은 이제 연속 스펙트럼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자주 나오는 문제여서 백열등이 연속 스펙트럼을 가진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11번에 보면은 태양의 대기는 수소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가 아까 말했고, 백열등의 빛을 관찰한 결과는 태양의 스펙트럼과 동일할 것이다. 틀렸죠? 그리고 저온 기체관 안에는 수소 기체가 들어있을 것이다. 이것도 맞고, 라의 결과는 태양의 스펙트럼과 동일할 것이다. 라가 이제 태양빛을 슬릿에 통과시킨 후 저온 기체관을 통과시켜 분광기로 관측한 건데, 어차피 수소가 이제 흡수선인 상태일 거고, 마찬가지로 안에도 저온 기체관 안에도 이제 수소가 들어있으니까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대로죠. 태양빛과. 기억 디귿 리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수소와 헬륨의 원자핵을 만들 때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 빛이다. 틀렸죠? 원자핵이 아니라 원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주의 온도가 약 3켈빈으로 내려갈 때 우주의 상태가 흐린 우주에서
맑은 우주로 되면서 나타나는 에너지 파장인 게 틀렸어요. 왜 그러냐? 3000 켈빈일 때 이제 방출되었기 때문에 다는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됩니다.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림은 원자가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할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흡수하는 경우는 A이고요. 방출하는 경우는 B겠죠.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궤도에서 운동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전자가 이산적인 궤도를 돌고 있다고 하는 거죠. A는 빛 에너지를 방출하고 B는 빛 에너지를 흡수한다. 반대로 됐죠. 전자가 이동할 때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으로 원소의 종류와 양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원소의 종류와 양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거고요. 다음은 태양계와 행성의 형성 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목성형 행성은 태양계 외곽의 저온 환경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소와 헬륨을 끌어모아 크기와 질량이 크며 고리를 가질 수 있었다. 14번에 맞는 말이죠? 동그라미죠? 저온 환경에서 빠르게 생성했기 때문에 크기가 크고 이제 고리도 가질 수 있었고 헬륨과 수소 헬륨 끌어모은 거 맞죠? 기체형. 태양 근처에서는 암석과 얼음 등의 무거운 물질로 구성된 행성의 핵이 태양계 외곽에서는 금속 및 암석으로 이루어진 핵이 틀렸습니다. 금속 및 암석이 아니라 이제 가벼운 기체 뭐 이런 애들이죠. 외곽에서는 이제 얼음 같은 걸로 만들어져야 되죠. 네. 그래서 티귿은 태양계의 모든 행성이 같은 방향으로 공전하며 행성의 공전 궤도면은 거의 나란하다. 맞는 선지고요.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면서 밀도와 온도가 상승해 원반 중심부에서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는 것도 같고요. 지구형 행성은 태양 근처의 고온 환경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느리게 형성하여 크기와 질량이 작으면 밀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지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하나 둘 세 개 4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별의 탄생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먼저 이렇게 중력 수축이 일어나야겠죠? 그러다가 이제 수축이 멈추면서 스스로 빛을 내는 게 맞고, 잠시만요. 먼저 원시별이 탄생을 한 뒤에 수축이 멈추고 스스로 빛을 내고, 이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 수축이 멈추고 스스로 빛을 내야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A에서 D까지 시간 순서대로 태양계의 형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단은 이렇게 됐다는 건데 시간 순서대로 있으니까 저희가 순서를 맞춰줄 필요는 없고, 기억에서 A는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거대한 성운이 분열하여 태양계 성운이 형성됨을 보여주는데 분열이란 말은 저는 이제 선지 중에 처음 보는 단어인데 이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좀 어이가 없는 선지 내용도 성운이 분열해서 틀렸죠. 네. 성운이 중력 수축하고 회전하여 납작한 원방인 D 모양이 되는 건 맞고요. 그림 B, C는 중심 밑에 원시 태양이 형성되고 납작한 원반에서 티끌 얼음 등이 뭉쳐지기 시작하는 게 보이죠. 지금 이런 거 여기가 이제
원시태양이고, 원시태양에서 헬륨 핵융합이 시작되면은 이제 주결성이 아니게 돼버리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죠. 틀려서 3번이 맞습니다. 그림 가부터 다는 지구 내부의 변화 과정을 나타내는 모식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랬네요. 기억. 중심부의 밀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이랬어요. 틀렸죠? 지금 무거운 애들이 밑으로 오고 있는 나가 더 중심부의 밀도가 크겠죠. 그래서 17번의 기억은 틀렸고, 지각운동은 가와 나 사이에 일어났다. 가와 나 사이가 아니라 나와 다 사이가 되겠죠. 가와 나 사이에는 지각이 애초에 존재하지가 않죠. 가에서 다 동안 미행성이 지구에 계속 충돌하였다. 이게 맞죠. 미행성이 계속 충돌해서 온도가 올라간 상태였죠. 2번입니다. 18번에 2번. 진화 단계 중 A 단계 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래요. A 단계면은 뭐 적색 주결성, 적색 거성이겠죠. 별의 크기가 주결성보다 크고, 주결성 단계보다 별의 중심부 온도가 높죠. 왜냐면 안에서 헬륨 핵융합이 일어날 정도면 1억 켈빈 이상이니까요. 별의 중심에게서 4개의 수소 원자에게 1개의 수소 핵융합을 한다는 소리인데 틀렸죠.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죠. 답은 2번입니다. 수소 핵융합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닌데요. 별의 중심핵이라고 했으니까 중심핵에서는 헬륨 원자핵이 합성 융합됩니다. 19번. 다음 보기는 빅뱅 직후 헬륨핵의 형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가 탄소이다 라고 했는데 어림도 없죠.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는 수소입니다. B는 질량수가 3인 헬륨이다. 지금 양성자 개수가 1개잖아요. 양성자 개수에 따라서 원자 번호가 정해지고 1개는 수소에 해당합니다. 이 과정은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 일어났다. 이게 맞고,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이 시기에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1로 결정되었다. 이것도 틀렸죠. 잠시만요. 네. 38만 년이 지났을 때 일이 아니구나. 38만 년이 지났을 때 일어난 일은 이제 원자가 생성된 거죠. 오늘날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의 대부분은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맞죠? 19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0번. 그림은 빅뱅 이후 시간에 따른 우주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금 보면은 A에서는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었고 B에서는 빛이 직진하고 있죠. 그리고 전자가 원자핵을 돌고 있고, 기억에 A 시기는 우주는 불투명한 상태였죠. 아직 빛이 직진하지 못하고 있는 A 시기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7대1이다. 개수비라고 했으니까요. 개수비는 7대1이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개수비니까 12대1이었겠죠. 그리고 B시기 우주의 온도는 약 3000켈빈이 맞고, 리을의 B시기에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생성된 게 아닌 탄소 원자가 아니라 헬륨 원자죠. 그래서 기억 디귿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별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핵융합은 무거운 원자핵이 여럿의 가벼운 원자핵들로 바뀌는 것으로서 별이 내뿜는 에너지의 근원이다. 맞죠? 21번에. 왜. 무거운 원자핵이 여럿의 가벼운 원자핵으로 바뀌는 거는 핵융합이 아니라 핵분열이죠. 핵분열은 이제 별의 근원 에너지가 아니라서 틀렸고, 별의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 모든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순간에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라고 했는데 21번에 틀렸죠. 수소도 남아있긴 해요. 네.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별의 바깥쪽의 수소는 온도가 낮아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티귿은 수소 핵융합,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끝나면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중심부의 온도는 내려간다 라고 했는데, 수소 핵융합이 끝나면 중력에 의해 수축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심부의 온도도 상승합니다. 뒤에 중심부의 온도가 1켈빈을 넘으면 탄소와 산소 등의 원소가 만들어지는 건 맞습니다. 4번 2번이 되겠네요. 그림은 가모프가 상상한 우주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모프가 주장한 우주는 빅뱅 우주론이죠. 질량이 뭔가 더 증가하지 않는. 그래서 기억, 가시기는 빅뱅 후 3분까지이며 맑게 갠 우주라고 한다. 틀렸죠. 가시기는 빅뱅 후 약 38만 년까지인데, 이때의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원자가 생성되면서 나온 빛이 현재 파장이 길어져서 관측되는 우주 배경 복사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별의 우주가 불투명했다고 봐야 되죠. 가시기가 되었을 때 중성 원자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A 시기가 되었을 때. 그쵸? 원자핵이 결합돼서 중성 원자가 생성되기 시작했고, B는 빅뱅 우주론이 증가가 되며 현재는 모두 사라져 관측할 수 없다. 현재도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그림은 우주 초기에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빅뱅 후 약 3분이 지났을 때이다. 맞죠? 3분이 지났을 때 이제 원자핵이 생성되었죠. 이때 양성자 수 대 중성자 수는 12대 1이다. 틀렸습니다. 이거 이때는 7대 1이었고요. 티귿, 이 시기에 우주 전역으로 최초의 빛이 퍼져나간다고 틀렸죠. 우주 배경 복사가 아니니까요. 우주 배경 복사는 이제 계속 말하지만 전자하고 원자핵이 결합하여 원자가 생성되었을 때 생성된 게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다음 순서도 가는 초기 우주에서 원자가 생성되는 과정을 표현하는 기본 입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기억에서 1번 시기에 형성된 양성자와 중성자는 각각 성질이 다른 쿼크 2개와 성질이 같은 쿼크 1개로 구성되어 있다. 자, 먼저 기억. 이게 틀렸죠. 성질이 같은 쿼크면은 2개가 무조건 디폴트 아닌가요? 선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성질이 같은 쿼크는 무조건 2개 존재해야지 비교가 가능하겠죠. 애초에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양성자는 업쿼크 2개, 다운 쿼크 1개니까 성질이 같은 쿼크 2개, 다른 쿼크 1개. 중성자는 업쿼크 1개, 다운 쿼크 2개니까 반대가 되겠죠. 어쨌든 성질이 같은 게 2개, 성질이 다른 게 1개.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2번 시기에 형성된 헬륨 원자핵은 기역 입자 3개와 니은 입자 3개가 결합하여 형성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업 커크, 이게 다운 커크인데 전체로 따져보면은 뭐 디귿은 전자고, 이 시기에 형성된 헬륨 원자핵이 이제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니까 총 6개여야겠죠? 네. 입자의 개수가 3개가 아니라 6개여야 돼서 틀렸고, 그래서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 정도로 낮아진 3번 시기에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면서 원자핵에 접힌 입자는 디귿에 해당한다. 이건 맞는 말이어서 답은 3번입니다. 그림은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입자 가는 중수소 원자핵이다. 그쵸? 중수소, 삼중수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수소 원자핵 맞고, 가와 나는 질량비가 2대3이다. 요거 2개, 요거 3개니까 2대3 맞고요. 입자 나는 질량수가 3인 삼중수소 원자핵이다. 질량수가 3인 삼중수소 원자핵이다. 아, 네. 제가 아까 여기 삼중수자라고 했는데 이게 저거 중성자가 하얀색인 줄 알았는데 중성자가 검정색이네요. 얘는 그냥 헬륨이죠, 헬륨.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헬륨 원자핵의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랬네요. 기억.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 그쵸? 이것도 맞고. 먼저 그렇게 할까요?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는 수소 헬륨 질량비를 말고도 이제 우주 배경 복사 이런 게 있죠. 커크가 중성자와 양성자를 만드는 시기에 헬륨 원자핵이 함께 만들어집니다. 라고 했는데, 커크가 중성자와 양성자를 만든 이후 온도가 낮아지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디귿에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4대 1이었으면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 후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약 2대 1인데 2대 1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4대 1이었을 경우에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가 6대 1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이제 3대 2가 나와야 되죠. 2대 1이 아니라. 1번이 됩니다. 그림 가와 나는 어느 별에 서로 다른 진화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는 중심부가 헬륨으로 채워져 있으므로 주계열성이 막 끝나는 단계이다. 그쵸? 끝나가는 단계인 거죠. 나에서 중심부의 헬륨 핵이 축축하여 온도가 높아지고 제거부에서는 별이 평청하여 별의 평균 밀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이것도 맞죠. 디귿, 별이 적색거성으로 변하면서 팽창하며 별의 표면 온도가 가가 나보다 높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4번 정답입니다. 별의 내부에서는 원자핵이 융합하면서 더 무거운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별의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이거 맞고요. 1000만 켈빈 100만 켈빈이 아니라 1000만 켈빈이죠. 28번 틀렸고,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끝나면 중력의 작용하여 팽창하진 않죠. 수소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팽창하겠죠. 별의 중심부 온도가 1억 켈빈 이상이 되면 헬륨 핵융합이 시작되는 게 맞고, 헬륨 핵융합의 결과로 네온, 마그네슘 등이 아니라 산소, 탄소가 만들어지고요. 헬륨 핵융합이 끝나면 중심부가 다시 팽창하며 온도가 올라가고, 틀렸죠. 헬륨 핵융합이 끝나면 중심부가 수축하겠죠. 수축하면서 수축합니다. 그리고
29번. 그림은 태양계의 성운에서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간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맞죠? 성운은 수소, 헬륨 그리고 뭐 먼지 같은 것들, 얼음. 나에서 성운의 중심부에 원시태양이 형성되었다. 지금 원시태양이라고 여기 써져 있죠? 맞고. 다의 원시태양 먼 곳에는 주로 가스와 얼음으로 이루어진 행성이 형성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됩니다. 마지막 30번입니다. 다음 보기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구형 행성이 목성형 행성보다 질량이 크다. 질량이 큰 건 아니죠. 지구형 행성이 목성형 행성보다 자전주기가 길다. 이거는 맞습니다. 지구형 행성이 목성형 행성보다 평균 밀도가 크다. 이것도 맞죠? 밀도는 크죠. 지구형 행성이 목성형 행성보다 위성수가 많은 건 아니죠. 지구형 행성이 목성형 행성보다 고리의 개수가 많다.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1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